그럼 지금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지점 하나하나 다양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조작과 관련된 부분, 사진을 확대한 걸 재판부는 조작된 것이 맞다라고 어제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이 조작 관련된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자,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빼내서 이 억지 법리로 어제 상식을 뛰어넘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 김문기 씨 사건의 사진이 조작됐는지 여부가 지금 핵심이 됐느냐. 네. 큰 숲을 보십시오. 결국 7억을 투자해서 7천억을 챙겨간 민간인이 있는 대장동 사건, 그리고 75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인섭 씨가 관련된 백현동 사건, 이 2가지 사건에 출발한 겁니다. 그 전체 숲을 보는데, 자, 김문기 씨가 왜 문제가 됐느냐? 대장동 사업의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문의 죽음을 가져와요. 결국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사건을 비롯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 7명이 의문의 죽음을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는 결국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보면은 골프 사진 조작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일부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 지금 한마디로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말하려니까 판결이 길어졌습니다. 91분을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개의 거짓말을 뒤집어 엎으려면 수많은 팩트를 얘기해, 수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사진을 일부러 확대해서 보여준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조작이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 하니까 이 인터넷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제부터 차량 과태료 통지서는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모두 조작된 사진이다. 아, 과태료 고지서에 번호판이 이렇게 확대되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조작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 이 전체 숲을 봐야 되는데 그 가지 중에 가지를 갖고 그것도 사실 인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판결문에서 설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홍익표 대표님요. 예, 우선 이 사건 자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된 비리로 시작된 수사 아니겠어요? 근데 본안에 대한 수사 대신 이 공직선거법에 그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는 전형적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 그리고 정치적 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그 백현동 갖고 수사를 했으면 되는데 또 별건 수사를 한 거죠. 저는 이번 2심 재판부가 최근에 대법원에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표현하겠어요. 김문기 씨를 만났느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느냐 했을 때 골프를 안 쳤다. 그리고 내가 만난 적 없다 이랬으면 거짓말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인식과 기억을 물어본 겁니다. 잘 아십니까? 잘 모른다. 그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하위직급 사람들 내가 잘 모르고 나중에 경기지사가 됐을 때 이 백현동 대장동 관련 수사가 될 때 그때 알게 됐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할 때 아느냐 모르냐 이거는 굉장히 인식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은 얼굴은 아는데 잘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난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골프를 쳤다는 문제도요. 골프를 친 거를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한 덩어리인 게 아느냐 모르느냐가 핵심이었죠. 근데 이제 마치 그 골프장 사진을 친 것처럼 가져온 것은 골프를 쳤기 때문에 잘 알 거다라는 걸 뒷받침하기 위한 거였고 질문도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진이 전체 10명이 찍은 사진인데 골프에 찍고 같이 찍은 사진처럼 조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백현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몇 차례 공문을 내면
느끼기에 따라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했던 발언을 2심에서 약간 이제 그 후퇴한 건 뭐냐면 협박이라고 한 것은 내가 좀 표현이 과했다. 그러나 부담감이나 압박감은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의 자유 속에서 느낌 그 자기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죠. 지금 별건 수사라고 하셨는데요. 지난번 대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쟁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굉장히 무겁게 형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면 앞으로 우리 정치인은 유권자들한테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거짓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하게끔 하고 그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 민주주의를 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의 재판은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어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판결이 정말 대한민국 선거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 대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을 저렇게 면죄부를 준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글쎄요,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에 대해서 최근에 가짜 뉴스도 많기 때문에 처벌을 엄격해야 된다. 그건 저도 그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허위 사실에 있어서 굉장히 판단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될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확대 해석해서 만약 그러면은 약간의 표현의 잘못, 그다음에 인식의 잘못을 갖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한테 누가 질문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은 제가 허위사실 유포한 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만약 질문을 당신이 어떤 특정 교회, 땡땡 교회에 다닙니까? 했을 때 다닙니다 했으면 거짓말이 되죠. 허위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꼭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교회를 가는 게 맞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본인의 인지의 문제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내적 양심에 관련된 문제이고 교회를 다니는 건 행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믿는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다만 특정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했을 때 그걸 다닌다고 했으면 안 다니면서 다닌다고 했으면 허위사실 유포인 거죠. 저는 이번 그 재판부가 그 인식의 문제하고 행위의 실질적인 행위가 동반된 허위사실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판결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여야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이 김문기 씨 관련해서 특히 조작했다라는 표현을 두고도 법조계에서 논란이었습니다. 사진의 차이를 한번 보실까요? 자, 원본 사진은 이거고 박수영 의원이 확대한 사진은 이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어제 재판부는 원본이 아니라 확대했으므로 조작된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진을 처음에 찾아낸 이기인 개혁신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졸지에 내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 확대하면 조작범이 되느냐? 자, 저게 조작이냐라는 것을 두고도 지금 논란인 건데 성춘 부의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작이다. 어제 재판부는 이렇게 봤어요? 이기인 최고위원은 조작한 게 아니죠. 이기인 최고위원이 저 사진을 확대해서 공개했을 때는 김문기 처장과 알던 사이였다, 출장도 같이 갔던 사이였다라고 주장한 거니까 조작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검찰은 저 사진을 같이 골프도 쳤던 사이 아니냐, 이 사진 봐라. 저 사진이 저 관광지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골프 친 사진처럼 했다는 것은 증거 조작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이기인 최고위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뭐 번호판을 확대하면은 이건 조작인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정속으로 주행하고 있던 자동차의 번호판을 확대한 다음에 찍어서 그것을 속도 위반했다라고 한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다른 거 사진으로 이걸 증거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거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저는 어떻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할 수 있지? 도의적 비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허위 사실 공표다 그러면서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대선 방송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요. 윤석열 후보 역시 그 당시에 나의 장인은 뭐 1년도 뭐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 김건희 여사는 뭐 주식으로 이익을 본 적이 없다. 이거 허위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도 않고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민주당은 지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너무 과한 판결을 바로 잡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관삼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어요. 여지는 있는데 이제 재판부가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어떤 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나온 것이 사진을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김문기 씨가 골프를 그렇죠. 안 친 것처럼 얘기한 게 문제인 거다. 그렇죠. 저 사진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저 3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저거 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 유동규, 이재명, 김문기 그 사진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건 조작됐다고 볼 수가 없고 확대됐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조작됐냐 안 조작됐냐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제사실로서 재판부가 조작됐다고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부터 큰 실수를 한 거고 더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골프를 쳤냐 안 쳤냐예요. 아까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근데 홍익표 의원님이 하는 일 믿냐 아니냐 교회에 관한 것은 완전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양심과 주관적이니까 처벌할 수는 없죠. 근데 골프를 쳤냐 안 쳤냐인데 저 사진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도 아니에요. 같이 대장동에 같이 일했던 범죄인들로 가서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김문기 씨를 모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골프를 쳤다는 것이 그게 팩트거든요. 예. 팩트 그건 맞잖아요. 골프 친 건 팩트죠. 그 팩트잖아요. 이재명 대표 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골프를 쳤냐 안 쳤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진이 조작됐고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걸 누가 수긍할 수 있겠어요? 저는 돌직구 나와서도 이 얘기를 했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던 부분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라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네. 그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근거가 잘못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 논리적으로 법리가- 맞지 않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판결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문기 씨 아들의 발언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날이었습니다.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